지난해 가을까지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대에서 재직을 했고요. 특히 뭐 사물 인터넷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에 기반한 시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스타트업과 같은 어린 조직들이 어떻게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개혁과 투기라는 그 NFT를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된 시각 가운데에서 NFT가 정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NFT 시장에는 정말 지금 투기성 버블이 잔뜩 껴있는지 아닌지 그런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미국의 유명 사업가이자 디지털 소셜미디어의 구루로 꼽히는 게리 바이너척이 있죠. 친근하게 이제 짧게 게리 V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워싱턴대에서 이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요즘 가장 좋아하는 뭐 비즈니스맨이나 우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게리비를 꼽았을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참 핫한 인싸입니다. 게리비는 2000년대 초반에 자신의 아버지의 와인 사업을 도우면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 막 떠오르고 있었던 소셜미디어를 이제 적극 활용을 하면서 연간 $300만 였던 그 사업을 $6천만 로 성장시킨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정말 인싸 게리비가 요즘 푹 빠진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NFT입니다. 게리비는 말하죠. 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꿨고 2000년대 초반에는 소셜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개인 창작자의 시대를 열었다. 이젠 NFT가 현대 기술과 문화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개혁 중 하나로 기억이 될 것이라고요. 공식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NFT를 옹호하는 게리비도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NFT 시장에는 투기성 거품이 아주 잔뜩 껴있다는 건데요. 특히 NFT 컬렉터블 시장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이제 NFT를 구매함에 있어서 뭐 NFT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한다. 이런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 다 변명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NFT를 사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돈을 위해 NFT를 산다는 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도 덧붙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특히 이제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크립토 고래들이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NFT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정말 많은 수의 NFT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그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NFT들이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이 이제 비교인데요. NFT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무언가에 대한 가치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가격 거품은 특히 크립토 고래나 아니면 뭐 셀럽과 같은 그런 부호들이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17년도에 런칭이 되어 원조 NFT 프로젝트로 불리는 크립토 펑크, 여러분들도 아시죠? 크립토 펑크는 이제 총 10,000개로 발행이 된 픽셀 아바타 NFT인데요. 각 펑크는 뭐 성격,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뭐 피부 색깔 등의 특성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작위로 조합이 돼서 NFT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각각이 고유의 희소성을 가집니다. 원조 NFT라는 그 역사성 그리고 10,000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희소성을 인정을 받아서 2021년 초부터 정말 아주 핫하게 정말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이 펑크 NFT들은 현재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는 아이가 한화로 이제 2억 원 정도 웃돌고 있고요. 이것도 그나마 이제 2021년 여름, 가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한 4억, 5억 원이었거든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펑크들 중에서 30%가량을 단 10명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시세를 정하는 아주 중앙화된 다이나믹이다 보니까 블록체인과 NFT가 약속하는 그런 탈중앙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도 팽배하죠.
또 이제 비슷한 예로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이죠. 이제 BAYC의 경우에는 사실 뭐 크립토펑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신생 작품입니다. 2021년 이제 4월에 런칭된 신생 아기 NFT 프로젝트인데 불구하고 요즘 원조 NFT인 크립토펑크를 능가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BAYC의 그 최저 거래 가격이 크립토펑크의 최저 거래 가격을 넘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됐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 NFT 시장은 이렇게 투기성 버블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NFT 투자로 돈을 벌기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게리 비가 말을 한 대로 정말 엄청난 양의 공부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NFT 컬렉터블과 같은 경우에는 각 컬렉션별로 뭐 트위터 아니면 뭐 디스코드와 같은 소셜 플랫폼 상에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그 커뮤니티 그 안에서 구매자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또 창작자들이 제시하는 로드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얼만큼의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시간 그리고 절대적인 에너지를 요하는 작업인데요. 실제로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오픈시와 같은 그런 유명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NFT를 뭐 2차 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 것은 개별 NFT 프로젝트의 화이트 리스트, 즉 사전 구매 가능한 그 VIP 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명단에 등록되어 NFT를 창작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이들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NFT를 이제 창작자로부터 얻어서 이 소유한 NFT를 오픈시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재판매한 사용자가 얻은 수익이 NFT 거래를 통해 나온 그 전체 수익의 약 76%를 차지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NFT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층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NFT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커뮤니티에 조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요. 특히 이제 NFT 컬렉터블과 같은 경우는 이제 컬렉션으로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내가 어떤 NFT 프로젝트를 런칭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 컬렉션은 뭐 몇 개의 컬렉터블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컬렉터블 로 이루어진 이제 컬렉션을 런칭을 하는 케이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열성 팬들을 또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에 어찌 보면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그런 로드맵이죠.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1월 기준으로 10,000개의 NFT들을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뿌릴 거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그런 VIP 명단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10,000개의 NFT를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뭐 2022년 3월부터 그것을 오픈시와 같은 2차 시장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뭐 2022년 8월에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NFT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메타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소셜 캘린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플랜, 그 달력을 미리 제공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NFT를 구매하게 하고 또 재거래가 활성화되게 하고 그런 트렌드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개인들이 이제 NFT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정말 뭐 코딩이고 뭐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무허가형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오픈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리블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런 데 가면 그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그 디지털 가상화폐 월렛이죠. 그 지갑만 연동을 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이라고 했을 때 그 파일을 올려서 토큰화 시켜서 NFT로 올리는 것. 그게 굉장히 쉽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레이지 민팅이라고 해서 그 작품을 올릴 때는 일단 그 플랫폼에서 그것을 블록체인에 올리질 않고 약간 보유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IPS 같은 그런 다른 스토리지에다가 잠깐 해놓고 그 NFT가 나중에 거래가 될 때 블록체인에 대한 수수료를 그 구매자가 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NFT를 올릴 때 가스비도 내지 않고 공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작자들의 그런 NFT 시장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냥 정말 어찌 보면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 뭐 음반 파일, 뭐 사진, 나의 뭐 강아지를 키우신다면은 강아지를 뭐 사진 찍어서 그 이제 펫 사진을 올린다든지 정말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토큰화한 NFT가 구매로 이어지냐 그 부분인데요. 사실 오픈시 정말 이름처럼 요즘에는 너무나도 큰 바다죠. 정말 하루에도 뭐 수천 개, 수만 개 NFT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렇게 쉽게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는 공짜로 NFT를 발행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NFT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진 것은 NFT의 시장에서 어떻게 내 작품을 노출을 시키는가. 그래서 내가 민팅한 작품을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챌린징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NFT라는 것을 가장 쉽게 느끼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작품을 올려보고 또 이제 한 번쯤은 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가상화폐 지갑에 NFT가 들어오고 그것을 보고 하는 그 경험은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NFT가 지금 뭐 크립토펑크나 BYC 얘기만 해서 굉장히 비싸게만 느껴지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뭐 5,000원짜리, 4,000원짜리 이런 애들도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많죠. 그리고 그게 꼭 퀄리티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때 뭐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한 번쯤 그 소유한다는 데 의미를 두시고 사보시는 것을 정말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NFT 아트 그리고 컬렉터블 시장에는 거품이 만연하고 이제 코인베이스와 같은 정말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곧 NFT 플랫폼 런칭을 앞두고 있고 또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뭐 자체적으로나 또는 뭐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NFT 컬렉터블을 런칭을 하면서 여러 NFT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면서 불마켓이 좀 더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심지어 이렇게 NFT를 통해 특정한 일상생활의 효용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차원에서 뭐 거품이 꼈다, 끼지 않았다를 논할 단계도 아니고요. 앞으로 NFT가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서 그 활용도를 확대해 가면서 이 시장이 이 효용을 주로 하는 NFT 시장이 어떻게 커갈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NFT 시장의 미래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NFT가 단순한 기술 개혁이 아닌 21세기형 기술, 문화의 르네상스인 이유이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개혁과 투기 사이, 문화의 르네상스 NFT입니다.